자, 특징적인 종목 두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장호진 전자공사인 팀장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화전기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제 오늘 규제 완화 쪽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AI, 자율주행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것도 주목을 해보자. 자, 삼화전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삼화전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으로 제가 주목했는데 연기금이 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전체 기관은 한 5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 회사 기준으로 1년 내 1위, 3년 내 2위 정도의 순매수였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컨덴서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전에 한번 저희 이거 비나텍 한번 다뤘죠. 그러니까 슈퍼 커패시터. 이 컨덴서라고 하는 것도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의 종류고 축전기라고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해 컨덴서를 하는 업체고 글로벌 캐파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개 정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 6위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컨덴서의 수요는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지 좋은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요 컨덴서, 범용 컨덴서 쪽으로 뭐 엄청 좋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핵심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일단 그린캡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린캡이라는 건 브랜드고 이 회사의 제품은 이제 슈퍼 커패시터인데 신재생이라든가 ESS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비나텍에서 얘기 드렸던 게 연료전지 쪽에 들어가면서 이 연료전지 쪽의 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이 슈퍼 커패시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슈퍼 커패시터가 신재생이라든가 ESS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신재생 ESS가 최근에 보면 이 전력 AI 데이터 센터 옆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컨덴서인데 하이브리드 컨덴서 같은 이건 뭡니까? 하이브리드 컨덴서는? 네. 이게 뭐 전해가 고분자를 조합했다라는 개념인데 그냥 네.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소형화됐다. 그러니까 고준합인데 소형화됐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형화돼서 어디에 들어가냐고 보면 전장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장 관련된 제품이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그 관련된 수요가 좀 제한됐어.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자율주행 얘기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장 관련된 부품의 수요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도 이제 캐즘을 조금씩 이제 그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이겁니다. S캡. S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SSD라고 엔터프라이즈용 이 SSD에 들어가는 커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원이 갑자기 차단된다고 하면 데이터 메모리에 손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이 갑자기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전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020년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고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에요. 근데 2024년에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시작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보면 이 전력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기반으로 해서 신규로 랜드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이 SSD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추론칩이 늘어나면 이 SSD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 SSD가 늘어난다 하면 당연히 랜드의 쇼티지가 난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급등했었는데 삼화전기도 이 SSD에 들어가는 컨덴서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주로 그러니까 랜드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커패시터가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수요를 받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전장용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다가 올해 좀 주춤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실적을 보면서 좀 기대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업 삼화전기 또 삼화컨덴서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삼화전기, 삼화컨덴서 또 따로 있고요. 삼화전기인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질 때 이 MLCC가 정말 수만 개 들어가고 또 축전지.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한번 전력 이거 변동성 크면 다 날아가니까 그렇죠. 항상성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의 댐이라고 하고 필요한 이 캐파시티가 정말 필수적이고 세계 6위 업체죠. 네, 맞습니다. 삼화전기가. 캐파 기준으로 6위입니다. 네, 캐파 기준으로 세계 6위 업체 삼화전기를 봤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을 또 저희가 집중 분석하겠다고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보사에 대한 그 악몽, 또 인보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TGC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름 지금 다시 선방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TGC 같은 경우에는 인보다 사태를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리면 거기부터 가죠. 네. TGC라고 하는 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인데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1핵과 2핵이라고 두 가지 핵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1핵 같은 경우는 연골세포고
이액 같은 경우는 연골세포에 TGF-베타1이라고 이 회사에서 만든 유전자 관련된 물질을 섞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액에 2019년에 2017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그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2019년에 미국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걸 봤더니 이액에 들어간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신장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열이 계속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원래 얘기했던 세포가 아닌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미국에서도 당장 이제 임상이 중단이 됐었고 미국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건 문제가 없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물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서 임상 3상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다 코오롱 티슈진이 패소했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그 우리 대법원은 안 난 거예요, 아직?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결국 미국에서 또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판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임상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임상 3상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고 2024년 기준으로 투약은 마무리가 됐어요. 투약은 마무리가 됐고 이 경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과 데이터 분석을 끝낸다고 한다면 내년 한 7월, 8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네. 근데 지금 이게 TGC라고 하는 게 어떤 치료제냐면 골관절염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관절강에 주사를 놔서 골 관절염을 개선하는 건데 일단 통증 개선은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관절이 수복이 되냐, 관절이 재생이 되냐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관절 수복까지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이 무릎 관절염 치료제에서 플랫폼으로 확정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골관절염 관련된 치료제로서 지금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약이 없고 기존에 이제 통증 감소제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TGC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통과한다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향후에 피크 매출을 한 계산해봤더니 전체 이제 골관절염 환자 중에서 8% 정도에 침투한다면 매출은 13조 원,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는 7조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승인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 가치를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장마감 후에 코오롱 티슈진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이 나왔어요. 1225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 발행인데 보통 이렇게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한다 그러면 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3자 배정으로 CB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이 이미 끝났다는 부분에서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여기 참여한 기관들을 보면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금리가 0%입니다. 금리가 0%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자 수익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CB를 전환시켜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코오롱 티슈즈는 내년에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기관들도 안정적으로 지금 자금 투입에 참여했다는 걸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보사 TGC로 바뀌었었고요. 미국에서는 다시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3상에 대한 실험을 허가를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도 내년 여름쯤 하면 될까요? 내년 여름쯤 빨라질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미국 쪽에서 아마 뭐 3상이라든가 이런 간 부분이 또 판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내주셨고요. 지금 업종을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저희가 다 오른다 하는데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힘이 빠지고 새롭게 새빨간 불을 켜고 있는 게 지주사 테마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죠. 현대GF홀딩스가 10%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한화, PBR이 아직 1배가 안 되죠. 0.8배 후반대에서 한화가 7% 넘게, SK도 7%, 또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삼성 5% 넘는 급등들 나오고 있고요. HD현대도 다시 힘을 내고 있네요. 6% 후반대 급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시장의 2차 견인들 지주사 쪽에 가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환율과 주가지수 누가 거짓말을 하냐 바로미터가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환율은 계속 1390원대, 92원대인데 외국인이 또 삽니다. 오늘 한 30분인데 벌써 거래소에서 2100억대 또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이런 추세라면 거짓말은 오히려 환율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공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